네, 최근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지도로 발사에 성공했다는 화성 17형 ICBM. 알고 봤더니 화성 15형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군 당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한 발사 영상도 짜깁기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처음에 발사했을 때 화성 17형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한미 군 당국이 분석을 했잖아요. 이걸 15형으로 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군 당국이 발표를 몇 가지 했죠. 근거를 제시를 했죠. 네. 첫 번째 제시한 근거는 미사일마다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화성 15형은 15형대로, 17형은 17형대로 특성이 있는데 이를테면 상승 속도, 그다음에 연료 이 소모 연소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17형보다는 15형에 가깝다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근거입니다. 네. 두 번째는 보니까 이제 영상을 분석을 한 거예요. 예. 방금 보셨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탁 폼 잡고 걸어 나오잖아요. 예. 네. 근데 그림자가 서쪽으로 생깁니다. 그림자가 서쪽으로 생겼다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 해가 뜨면서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서쪽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라는 겁니다. 아. 근데 실제 24일 날 발사 시간은 오후였잖아요. 오후 2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미리 찍어둔 그날 16일 날 미리 찍어둔 영상을 짜집기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군의 당국이 제시한 근거 중에 예. 하나고요. 이제 시간도 말씀드린 대로 네. 오전 그 날씨도 또 하나 예. 있습니다. 날씨가 24일은 좀 흐렸어요. 네. 순환공항, 그런 앵커님도 가보셨겠지만 네. 순환공항 그 날씨가 굉장히 쾌청하게 나오잖아요, 영상에는.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 발사한 날씨는 흐렸다는 거거든요. 네. 부옇게 그날 흐렸기 때문에. 흐렸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상하고는 잘 안 맞는다는 것이고요. 네. 끝으로 한 가지는 이제 화성 17형은 이 괴물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밑에 자세히 보면 노즐이 4개가 있습니다. 네. 백두산 엔진 4개가, 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정밀 분석 결과에는 2개만 식별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즐이 2개이기 때문에 이것은 화성 17이 아니라 15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보 당국의 분석이고 네. 이제 그 분석에 대해서 미 정보 당국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단정을 하지 않지만 예. 네. 공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런 발표를 한미 당국이 하면 북한이 바로 반박하잖아요. 그럴 텐데요. 근데 아직 반박이 없는 아직 거죠? 반박 내용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반박을 어떤 식으로 할지, 실제 말로 할지, 아니면 사실 말로 반박을 하면 이게 이제 논쟁이 될 거란 말이죠. 네. 서로. 아마도 그렇다면 일정 시차를 두고 17형을 한번 다시 발사할 가능성. 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결국에 한미 당국은 일단 그 발표대로 이게 17형이 아니라 15형이었다면은 북한이 왜 이렇게까지 지금 영상까지 만들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잖아요. 그 네. 의도가 뭘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3월 16일 날 이제 쏘았는데 지금 최초 우리 합참에서 분석한 건 한 20km 고도에서 예. 폭발이 됐다. 예. 실패한 걸로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 당국에서도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도 보면 어쨌든 그게 폭파가 돼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그걸 목격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본인의 업적, 다시 말하면 그 영상과 이춘희 아나운서가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네. 정말 세계에서 최고의 ICBM, 다시 말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니트맨 3나 또 중국의 동풍 47보다도 더 크고 뭐 소위 별명이 괴물 ICBM이라고 하는 이런 정말 막강한 무기를 우리 지도자는 개발했다고 하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본인의 치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선전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실패를 했으니까 예. 체면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꺾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빠른 시간 내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15형은 이미 2017년에 이미 쏘아서 성공을 한 경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조작을 해서 다시 말하면 탄두 무게를 좀 줄여서 고도도 높이고 거리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성공으로 포장했을 가능성. 이게 내부적인 이유죠. 국방부도 내부적인 이유가 좀 더 큰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동시에 미국과 한국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김정은은
본인이 공언한 대로 다시 말하면 1월 초에 핵과 ICBM 모라토리움을 파기하겠다고 시사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추가 도발, 그러니까 한 번 더 진짜 화성 17형을 발사할 가능성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다음 달 15일, 그러니까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 아닙니까? 태양절. 110회 생일이죠. 예. 네. 그때 즈음에서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예. 물론 북한은 이제 작년 1월에 있었던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 미사일 역량 강화를 공언을 했고 네. 5대 과업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다탄도 ICBM이라든지 고위력 탄두 개발이라든지 또 정찰 위성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제시한 다섯 개 과업 중에 하나의 극초음속 미사일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자기들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하나 해나가지만 결국 그 하나하나의 무기 개발을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시점에 한단 말이죠. 그런데 4월 15일이 김일성 110회 생일입니다. 네. 북한으로서는 뭐 매우 중요한 상징성이 있는 날이죠. 네.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지금 대대적인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ICBM을 다시 말하면 정찰 위성으로 포장을 해서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이번에는 1000km 정도밖에 사거리가 안 나갔지만 예. 그거보다 훨씬 더 길게 실제 각도를 좀 낮춰서 그렇게 발사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추가 핵실험도 지금 여러 각도에서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앞서 그 15형을 17형이라고 조작해서 이제 발사를 한 이유에 대해서 대내적인 요인 짚어주셨잖아요. 북한 내부 분위기가 좀 궁금한데 물론 고도로 통제가 돼 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진 않았겠지만 지금 그 17형 처음 발사할 때 폭파하는 것도 봤고 이번에 영상도 북한 주민들이 다 살펴봤잖아요. 근데 조작인 걸 북한 주민들이 알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사실을 네. 다시 말하면 16일 발사 실패한 것을 목격한 주민들이 예. 있다면 그건 뭐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영상으로 나온 것은 사실과 다르니까. 예. 그러나 아시다시피 북한은 철저하게 통제와 억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들어가서 취재하거나 확인하지 않고는 북한 내부의 분위기를 직접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면 ICBM 발사 직후에 북한이 선전 일군 대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 대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전 일군 대회는 글자 그대로 통제하고 홍보하고 하는 그런 일꾼들을 모아서 예. 이제 통제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도록 예. 그렇게 얘기하고 사상을 강화하고 그런 움직임들은 역시 이런 일련의 실패로 인해서 근데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래서 드러나긴 말은 못하지만 자기들끼리는 그 말이 퍼질 수 있거든요. 예. 네. 그것이 동요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철저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으라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네, 체제 유지를 위해서 내부 단속을 지금 강화하고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앞서 핵실험 이야기하셨는데 북한이 이제 6차례 핵실험했고 이제 7차 핵실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위성사진 분석 결과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 아시다시피 2018년 4월에 기자들 모아놓고 이제 폭파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풍계리 핵실험장에 가면 갱도가 4개가 있습니다. 1, 2, 3, 4번이 있는데 예. 그 4개의 갱도 중에 1번 갱도는 한 번 사용을 하고 1차 핵실험을 하고 폐쇄를 했고요.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저기 지금 폭발하는 장면이죠. 몇 번째 갱도입니까, 저거? 예, 지금 이제 4개 갱도 중에 3개 갱도를 폭발을 했습니다. 그때. 예. 3개 갱도를 폭발했는데 4개 중에 1번, 2번 갱도에서 사실은 2차부터 6차까지 5번 실험을 했습니다. 네네. 갈래가 그렇게 5갈래로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2번 갱도를 사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포착되는 것이 3번 갱도가 지금 복구하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네. 예. 폭파된 입구를 복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옆에 새로운 통로를 뚫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통로를 뚫는데 대략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다. 네. 그렇다면 위성에서 포착한 그때부터 대략 날짜를 환산하면 4월 중순 뭐 20일 그 어간이 되는 겁니다. 네. 그 어간에
7차 핵실험, 다시 말하면 모라토리움이 ICBM과 핵실험이었기 때문에 네. ICBM 모라토리움은 이미 파기했고 예. 남은 건 핵실험이거든요. 네. 근데 핵실험이 왜 필요한가? 작년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 무기 개발을 공언을 했습니다. 아, 다시 말하면 위력이 좀 낮은 그 탄두를 실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차 핵실험의 대상은 바로 전술핵 무기, 가볍고 위력이 좀 작은, 그렇게 해서 북한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핵탄두를 실험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북한 상황을 두고 지금 핵포기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리비아도 그렇고 핵무기를 내려놓고 나서 오히려 위협을 많이 받는 경우들 보면서 좀 그 영향을 받은 걸로 보여요. 예,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저는 이제 지금 오늘 뭐 화성 15냐 17이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뭐 우리 정보력으로 그걸 확인하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예. 15형이라 하더라도 이미 모라토리움을 파기한 것이고 네. 성능이 높아진 것이고 한국과 동맹국과 미국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핵 포기하고 저렇게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고 리비아의 카다피도 핵을 내려놓고 비참한 결과를 얻었고 예. 그렇다면 이 핵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강한 의지를 갖는데 동기부여를 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까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마음을 전혀 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2018년에 뭐 비핵화 얘기를 했지만 예. 그건 이미 국제사회를 기만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자발적 핵 포기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면 이제 핵 포기를 강요하는 것만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되는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 결코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그걸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일이 우리에겐 과제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4월 15일 태양절을 앞두고 추가 도발, ICBM 추가 도발 가능성 그리고 핵실험 가능성까지 있다라는 분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